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나왔고, 오늘은 이제 세계 뇌졸중의 날이라서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드릴 그 주제가 조금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제목은 뇌졸중 발생의 길목, 경동맥을 지켜라 라는 주제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연이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뇌졸중 환자를 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뇌혈관 중재 치료, 스텐트라든지 동맥 혈전 제거술 등 이제 시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은 이제 뇌졸중 발생의 길목, 경동맥을 지켜라입니다. 최대한 좀 쉽게 그림 위주로 그림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요즘 뭐 오픈 AI 경동맥이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그 챗GPT를 쓰다가 저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로 좀 이제 갈아타서 요즘에 이제 좀 써보고 있는데 잘 알려줍니다. 보면은 경동맥은 이제 심장에서 목을 따라 올라가서 주로 뇌로 가는 혈액을 이제 담당을 하고요. 뇌로 가는 혈액이 이제 80%를 담당합니다. 이제 좀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뭐 글로만 읽으면은 와닿지가 않아서. 네. 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이제 해부학 책이네요. 이라고 여기가 이제 총 경동맥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경동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뇌로 올라갑니다. 여기 그 목 앞에 만져보면 여기 뛰는 이 혈관이 바로 경동맥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로 가는 혈액의 총 한 80% 정도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경동맥 협착이라고 하면은 협착이라는 말 자체가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뜻이죠. 좁아져 있다는 것이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혈관벽 안에 이제 제일 많은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그 동맥경화가 제일 흔합니다. 동맥경화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끼는 거죠. 제일 뭐 나이 들면서도 생길 수 자연스럽게 누구나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 파이프라인이 깨끗해야 되는데요. 매끈하게 보시면 이게 혈관벽에 이런 찌꺼기가 낍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는. 아니면 뭐 이 부스러기가 막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제 원인으로 보면 사실 제일 큰 건 나이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뭐 조금이든 많든 이제 누구나 생기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흔한 게 이제 만성 질환들 특히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 혹은 비만 이제 등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흡연. 뭐 너무 이제 중요한 건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뭐 만병의 이제 근원이죠.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나 뭐 생활 습관 이런 게 다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협착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유증상 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제 뇌허혈 말 그대로 혈류가 부족한 거죠. 이제 뭐 좁아져 있기도 하고 뭐 혈관을 막기도 하고 어쨌든 뇌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뇌졸중 학회에서 자꾸 이 홍보를 하는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하는 이제 증상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입이 돌아가는 경우 하셨나요? 네. 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한쪽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 편측이 중요합니다. 양손에 힘이 빠진다기보다는 한쪽 힘이 주로 빠지는 경우, 갑자기 발음이 어눌하고 말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안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발음뿐만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뭐 이해를 잘 못한다거나, 갑자기 딴 소리를 한다거나, 치매처럼 이제 이런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시선 이제 눈이 한쪽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경우. 되게 큰 뇌경색을 의미를 하는 거죠. 뇌졸중 발생한 것들. 네, 아주 중요한 증상들이고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119로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외래를 예약한다거나 한두 달 뒤 뭐 대학병을 예약한다거나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꼭 119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성 허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니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뇌경색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보통은 뭐 짧게는 뭐 수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수분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는 건요. 이 경동맥을 따라서 뇌로도 가는데 그중 일부는 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안구경색 이런 것도 이제 뇌경색의 일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한쪽 눈, 양쪽 눈이 아니고 한쪽 눈이 꼭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커튼 친 것처럼 갑자기 깜깜해진다 시야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수초나 혹은 뭐 이제 수분 이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그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떤 그런 그 안구 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119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증상 있는 경우고요. 사실 무증상 협착이 더 많죠. 요즘에는 워낙에 검진도 많이 하고 특히 뭐 건강검진하면서 혹은 그냥 뭐 단순히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등등등 이제 그런 경동맥 초음파가 이제 워낙에 흔하게 어디서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보면 협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이제 동맥경화가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 무증상 협착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고 여기 적혀 있네요. 네, 대부분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검사를 안 하면 사실은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긴 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동맥경화가 이제 진행된 채로 아주 뭐 큰 뇌경색이 발생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해야지 될 건데, 그렇죠? 검사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진단하는 뭐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이제 쉬운 게 쉽고 흔하게 하는 게 이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네. 뭐 워낙 어디서나 하죠. 그리고 제일 뭐 좋은 건 이제 침습적이 않기 때문에 사실 초음파만 갖다 대면은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이 경동맥 협착의 정도나 어디가 좁아졌는지 요거를 아주 쉽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외래에서도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 검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검사 결과지만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초음파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 안에가 이제 혈관 벽인데요. 혈관 벽이 있고 안에 이제 혈관 통로가 있습니다. 큰 여기 아까 전에 그 해박 사진 보여드렸던 경동맥 바로 윗부분 이쪽 갈라지기 바로 밑에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혈관 벽에 이런 찌꺼기가 좀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색깔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안 좋다거나, 그렇죠? 색깔이 변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초음파에서도 이제 어떤 아주 그런 안정적인 그런 동맥경화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 금방이라도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진 이제 초음파 사진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또 검사를 하고 나면은 뭐 보통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뭐 사진을 찍어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CT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이제 금방 찍어요. 촬영 시간이 짧고 들어가면 통이 훅 들어가면 금방 끝납니다.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대신 이제 조영제 CT 조영제 부작용이 있거나 이제 콩팥이 좀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영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몸이 약간 뜨거운 멍해지고 약간 그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저하되지 않는 경우에는 웬만해서 그러니까 검사를 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 네, 다들 또 걱정하실까봐. 네, 많이 저하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투석받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CT를 아예 시행을 하실 수는 있어서 왜냐하면 그거 하고 이제 투석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CT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최근에 찍었던 분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정상 혈관입니다. 이 노란색, 이 노란색이 정상인데 보면은 반대쪽은 없는 거죠.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기가 아예 안 보이는. 네,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꽉 막혀버린 이제 음.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이제 MRI 그리고 MRA 이렇게 있는데 MRI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뇌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 물론 CT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MRI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요런 하얀 부분 이제 뭐 이전에 이제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 같네요. 보니까 이제 요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MRA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한 잘 나옵니다. 사실 CT든 MRA든 둘 다 이제 혈관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든 뭐 여러 가지 그 개인 사정에 맞춰서 둘 중 어떤 거를 찍어도 혈관을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주 최근까지는 아닌데 이 고해상도 혈관벽 MRI라는 게 있습니다. MRA라는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찍는 건데 이 혈관벽 MRI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싶은 곳이 이곳이다. 그러면은 여기만 아주 미세하게 자세히 잘라서 보는 아주 정밀한 자세한 혈관 MRI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 조금 유용하다. 뭐 이거 혈관벽 MRI 같은 경우는 꼭 어떤 때 뭐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물론 지금 봐서 이상하긴 한데요. 조금 쥐파먹은 것처럼 살짝 들어가 있는 반대쪽에 비해서 매끈하지가 않는 근데 이제 이런 미세한 경우가 이렇게 협착이 미세한 경우는 좀 놓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긴가민가 할 때 그럴 때 이제 혈관벽 MRI 같은 걸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정상이고요. 정상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매끈하게 잘 있는데 요 빨간색 제가 태깅한 이곳을 보시면 이 혈관벽이 이렇게 좀 하얗게 조형 증강이 되고 조금 더 두꺼워져 있는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굵기도 좁아져 있네요. 네, 정상에 비해서. 안쪽도 조금 이제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봤을 때는 좀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던 것이 이제 사실 찍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 혈관 조영술인데요.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검사법 중 하나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혈관을 직접 뚫고 관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침수적인 검사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뭐 치료를 해야 된다, 넓혀야 된다 등등 이제 어떤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는 아주 그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뇌혈관 조영술 사진이고요. 뭐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이 혈관이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매끄럽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아주 여기가 끊어질 듯이 실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부분이 뭔가 어떤 아주 심한 동맥경화가 있다.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뭐 그냥 깨알 홍보입니다. 네. 서울병원에서 올해죠. 올해 이제 혈관 조형 기계를 새로 들여와가지고 심내혈관 센터를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박수영 교수님도 계시고 뒤에 조그맣게 저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새로 장비를 사가지고 납복도 새로 사고 이 안경도 새로 사서 좀 기념으로 좀 찍어봤습니다. 네. 이 납복이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그 시술을 간단하게 뭐 30분, 1시간 이내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가끔 이제 길어지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리도 아프고 땀도 많이 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저런 이제 영상 기법을 통해서 협착을 이제 있다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평가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런 기법을 씁니다. 우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이제 모든 혈관은 이제 멀리 갈수록 이제 얇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 뭉툭 튀어나온 데를 제외하고는요. 당연히 이 멀리 갈수록 얇아져야 되는데 가기 전에 멀리 있는 부분보다 더 이제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율을 봐가지고 뭐 50%가 좁아졌다, 뭐 30%가 좁아졌다, 뭐 70%가 좁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사실은 이제 뭐 방법은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보는 것들은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멀리 있는 것보다 이제 가까이 있는 것, 어떤 그 면적에 비교를 해서 얼만큼 좁아졌다.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 또 속도를 잽니다. 그래서 많이 좁아질수록 예를 들어 좁은 곳을 이제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면 좁은 곳을 통과할수록 사실 물살이 더 빨라지듯이 그런 원리로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면은 꽤 심한 정도다, 어느 정도면 조금 좁아졌겠다. 이제 이 정도로 판단하는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진단까지는 알아봤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모든 당의 기본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이거는 뭐 시술을 하던 수술을 하던 약물 치료를 하던 기본으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하면은요, 일단 뭐 식단입니다. 사실 뭐 지중해 식단, 무슨 뭐 대시 다이어트, 그리고 뭐 뇌 노화를 막는 어떤 뭐 마인드 다이어트,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굉장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이 지키기 어렵고 올리브 오일, 과일, 채소, 야채, 그리고 빨간 육류를 피하고 생선을 꼭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고 저도 항상 생각은 많이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단. 사실 저기서 이제 튀김 음식이나 아니면은 고열량의 음식이나 아니면 야식만 조금 줄이신다라고 해도 가장 생활습관 교정의 처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품들도 많이 나왔고 뭐 저염 시기를 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다 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뭐 일하시다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회식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다 지키기는 어려우실 거라서 뭐 튀긴 음식 적게 먹기, 또 저염식 하기. 왜냐면 요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과일 좀 더 드시거나 이런 것들만 조금씩만 채워 가시는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죠. 사실 이제 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뭐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한다, 뭐 1시간 이상 한다,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운동이든 사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이제 하나야 안 하냐의 차이인데 저도 요즘 안 하고 있어가지고 환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금연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이제 뭐 글씨로 좀 적혀 있습니다. 식이 조절, 운동, 금연. 근데 가장 기본이 저게 시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28%나 감소시킨다라고 하는데 음식만 제대로 잘 먹어도 저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운동도 사실은 시간 내서 하시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뭐 직장을 계시든지 아니면 일을 그냥 밖에서 하시더라도 중간중간 스트레칭 나눠서 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금연하시는 것도 금연 센터가 우리나라에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오히려 그걸 하시면 그 금연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을 했다 하게 되면 이제 리워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용해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약물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흔히 생각하는 아스피린 같은 이제 항혈소판제, 이제 지침상에서 1차 예방이라고 하면은 무증상을 뜻합니다. 뇌경색이나 뭐 어떤 그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협착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고를 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진료 지침에 조금 벗어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안 쓰는 쪽으로 많이 하지만요. 동반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정도가 예를 들어 뭐 꽉 막혀 있다, 아니면은 거의 이제 막히기 직전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쓰는 게 좋은지 안 쓰는 게 좋은지 조금 그런 뭐 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경미한 협착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 예방으로는 이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인자 조절인데요. 뭐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70 미만이다, 뭐 등등의 어떤 그런 목표 수치가 있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요즘 130에 80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고령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40, 150도 괜찮다, 이제 이런 게 좀 있었고,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그 갈수록 이 진료 지침상 어떤 저런 그 목표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40이 넘지 않더라도 수축 결합이 130에서 140 사이여도 주로 약물 치료를 좀 시작하는 방향으로 공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얼마나 당 조절이 잘 됐는지 보는 이제 지표죠. 저런 당화혈색소 이제 뭐 7 미만, 이런 이제 목표 수치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 수술 기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이름은 경동맥 내막 절제술입니다. 경동맥을 직접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동맥 경화반을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한다.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이제 이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뭐 이런 꼭 전신 마취 하에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수술 시간 자체가 이제 뭐 저는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뭐 저는 주로 시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술 시간 자체가 이제 길지는 않다고 하고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기가 쉬워서 이렇게 경동맥을 열어가지고 안에 찌꺼기를 꺼낸다. 아주 그 간단합니다. 그런 컨셉 자체는. 뭐 이거는 삼성병원 홈페이지에 있던 사진인데, 뭐 실제 그 수술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찌꺼기를 도려내고 나면 이 안에 혈관이 이렇게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꼬매고 닫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수술적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스텐트에 이제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를 집어넣는 이런 혈관 성형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신 마취 안 해도 되죠. 주로 이제 국소 마취 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인데, 네. 사실 거기서 좁아져 있는 부분. 최근에 했던 그 시술 사진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실처럼 보이는, 처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시술 사진이고, 보면은 이렇게 그 좁아진 부위에 풍선처럼 이렇게 풍선을 부풀려 가지고 넓힙니다. 이 구부러진 혈관이 이렇게 펴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텐트를 쏙 집어넣는, 그러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예쁘게 쭉 펴지면서 없던 혈류도 이렇게 잘 생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개념 자체는 되게 쉽죠. 넓히고 스텐트를 넣는다. 이게 이제 관료 영상인데요.
빨갈수록 피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측인데 좌측은 우측에 비해서 이제 빨간 부분이 많죠. 피가 많이 부족했는데 시술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좌우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좀 혈류가 부족했던 혈류가 이제 개선되는 개선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여담처럼 실제 지금 진료 지침에 보면요, 대부분 이제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이 더 우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료 지침에서 권하고 있는데, 그 이제 미국 심장학회 그리고 뭐 유럽 심장학회 이렇게 유수의 그런 진료 지침에서 그렇게 좀 수술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한 2000년대 이전에 한 1990년대에 이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술을 하니까 되게 저 같은 부위에 좀 뇌경색이라거나 이런 뭔가 부작용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술을 1차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한 2000년대 돼가지고 이 색전 방지 기구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쉽게 생각하면 여기 이제 동맥경화반이 있는데 여기를 풍선으로 이렇게 찌부를 시키면 그 경화반이 그 찌꺼기가 터집니다. 짓눌려가지고 찌그러지면서 터지고 그게 이제 위로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색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름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색전을 이제 날아가는 걸 방지를 해주는 이 기구가 나와서 그 뒤로는 시술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임상 연구들 이런 게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서양 쪽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을 때 2000년대 요때기 때문에 시술이 좋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정서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수술을 한다 이러면은 뭔가 좀 안 하고 싶고, 하지만 시술은 조금 더 간편해 보이는 이런 그런 정서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랑 시술 언제 하는지 이제 좀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수술을 해야 되는지 시술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요 두 개가 언제 하냐면은 50%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건 제가 여기 보험공단의 급여 기준 나온 거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50%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70% 이상인데 관료저하가 동반돼 아까 보셨던 빨갛게 이렇게 혈류가 부족한 게 확인된 무증상 협착, 요 경우에 이제 일단은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랑 시술 어떤 걸 하냐. 아까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령이다, 아니면은 기저점이 많다, 마취를 하기 좀 위험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조금 더 하는 방향이고요. 수술이나 시술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고 시술이 아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술이라고 하면은 혈관이 너무 구불구불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뭐 풍선이라거나 스텐트나 그런 게 이제 저기까지 가기 힘든 거죠. 너무 혈관이 구불구불해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수술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턱뼈 뒤에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서 수술할지 시술할지를 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이제 경동맥 협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도가 심할수록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유로 가면 뭐 뇌경색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 조금씩은 이제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해도 뇌경색 발생이 5년째 10%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또 이런 약물 치료가 많이 발달을 해서 아까 이제 뭐 7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시술을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뭐 2000년대나 초반 혹은 1990년대 이럴 때는 약물 치료가 잘 어떤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아스피린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고지혈증 치료, 고혈압 치료, 뭐 당뇨도 그렇고 이런 약물 치료가 그때는 이제 많이 정립이 안 돼 있던 때여서, 그때는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저 약물 치료의 그 결과가 아주 좋아요. 많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어떤 저런 70% 이상이어도 뭐 무증상이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스텐트를 안 넣고 시술이나 수술을 안 하고 약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 연구들도 지금 계속 결과들도 뭐 좀 나오거나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이상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동맥 협착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골레 불당님이 먼저 질문을 주셨고요. 아마 저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이유 손발 시선에 대한 그런 증상인 것 같은데 하나라도 보이면 이미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일 확률이 높은 건가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사실 이유 손발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뇌경색의 대표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렇죠? 스스로 알고 이거 지금 뇌경색이 발생한 것 같다, 뇌졸중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오시기는 어려우니까 의심이 되면 그냥 119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응급실로 오셔서 이게 뇌졸중 뭐 허혈성인지 아니면 출혈성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검사하기 전에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서는 확인을 받으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영도님.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보는데 오른쪽 경동맥이 눈에 띄게 막힘이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몇 센치 막힌 경우가 위험한지요. 1년 사이에 저는 작성자분은 이제 만 60세 여성분이시고 메바로틴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지혈증 약입니다.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이고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는 건지요. 고기를 싫어해서 안 먹고 채소, 해조류, 과일 좋아해서 주로 먹고 있습니다. 과자류 좋아하는데 이것이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경동맥 초음파에서 아까 보이는 몇 가지 소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몇 센치가 막혔냐보다는 이제 협착이 몇 프로냐. 예를 들어 50%가 막혔다, 좁아졌다. 이제 이런 그 퍼센테이지 비율이 좀 중요하고 저 그 경동맥의 혈관벽 두께를 재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수치가 있어요. 뭐 0.9 뭐 이상이면 저런 동맥경화가 나빠질 위험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센치라고 이제 절대적 수치보다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몇 퍼센트가 좁아졌는지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 50% 이상 정도를 보통 많이 봅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이하로 경미한 협착 같은 경우는 보다는 이제 50% 이상의 중등도 협착인 경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좀 자세히 보는 그런 게 있고요. 또 MRI에서 사실 증상이 없었더라도 이렇게 지나간 흔적, 뇌경색 흔적이 보인다. 뭐 이런 경우가 또 중요한 그 다음 치료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나빠질 수가 있고요. 저 스타틴을 드시는데 또 그 단순히 이제 드신다기보다는 또 그 고지혈증 LDL이라고 하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웨바로틴을 드시는데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재봤더니 140이다. 이러면은 조금 부족한 치료가 용량을 더 놀리거나 그래야겠죠. 네. 약을 바꾸든지 용량을 늘리든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기를 싫어해서 안 드시고 요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 네, 채소 많이 드시고 과일 드시면 아주 좋죠. 당뇨가 없으시다면 이제 과일이나 뭐 이런 것도 원 없이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과자류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탄수화물이라거나 그런 이제 단 것들. 그 대시 다이어트인가 같은 마인드 다이어트 거기에도 이제 좀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브레인 헬스, 브레인 에이지, 뇌 어떤 나이를 뇌 노화를 좀 막는 예방하는 그런 이제 식단에도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자류는 저도 좋아합니다만 당연히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JJ4MS님. 나이 30대 후반이시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복부 비만, 빈맥,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에 해당되는 200, LDL이 200으로 높은 편이시래요. 그래서 간 초음파를 했더니 중등도 이상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그쵸? 근데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심장 초음파는 내일 처음 해보기로 하셨다. 뭐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한 가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피 검사를 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 자체가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증상이 없게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좁아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약을 드시지 않아도 뭐 생활 습관만 사실 바꿔도 되는데, 지금 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안 한다고 하는데 운동을 해보신다거나 식습관을 변화시켜 보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그 LDL 콜레스테롤이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어떤 아주 그 건강한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든지 어떤 사실은 뭐 담배 펴도 이렇게 90살,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외래에서도 종종 보고, 나는 대체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나는 왜 뇌졸중이 왔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좀 뭐 쉽게 생각하면 체질이고 그런 소인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고요. 어떤 뭐 유전적 소인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그런 중성 지방 같은 거는 사실 뭐 더 조절하고 이러면은 또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그만큼 뭐 식사만 하고 와도 바로 올라가거든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은 어떤 반응하는 좀 그런 천장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수치 이상으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체질처럼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해도 높다. 그러면은 뭐 약을 드시고, 약을 드셔야죠. 또 약을 드시다가 뭐 한 6개월 드시다 또 끊어보면은 뭐 어김없이 또 올라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사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유가 된다면 뭐 저는 항상 무조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도 뭐 자주 물어보시고, MRI나 MRI 뭐 그냥 뭐 궁금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여유가 되면 사실 해보면 이게 이제 무증상으로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빨리 발견되면 어떤 저런 시술이나 수술도 어떤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좁았을 때는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하지만, 또 어떤 기점을 넘어가면 그 시술이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흔하고, 그래서 좀 조기에 발견하면 예를 들어 모르고 살다가 어떤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추후에 그런 좀 못할 수도 있었던 치료들을 좀 받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찍는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요즘에 초음파도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비급여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내외 대부분이면은 그게 이제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마다 좀 문의는 해보셔야겠지만 그 정도 아마 선에서 아마 확인을 해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일까요? 네. 유리님 질문을 해볼게요. 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골든타임 지나가도 투여할 수 있는 주사 치료제가 있나요? 있을까요? 네. 골든타임 너무 중요하죠. 네. 지난번인가 언제 한번 나와서 골든타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골든타임이 어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뇌졸중이 발생하고 119를 꼭 부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 저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증상이 생기고 예를 들어 한 며칠 있다가 외래를 오신다든지 응급실을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리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골든타임에 하는 치료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인데요. 정맥으로 이제 그 주사로 드리는 정맥 내 이제 혈전 용해제, 우리가 피떡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시술로 직접 혈관을 들어가서 막힌 혈관 뚫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각각 골든타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치료제는 사실 아직은 당연히 정해진 건 없어요. 오프라벨이나 아주 특수한 경우 조금 더 쓰는 걸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타임 지나고 나면은 쓸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증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내로 와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4시간 반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빨리 오셔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응급실에 오셔서 수속을 해야 되죠. 이름과 병록 번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쵸? 증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사가 봐서 진짜 이게 정말 이제 뇌경색인지, 그쵸?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사실은 검사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제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정맥 내로 혈전을 녹이는 그런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을 쓸 때까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절차가 필요해서 빨리 오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골든타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약들은 없다. 아직까지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증상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 빨리 오셔야지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지나서라도 일단은 오셨다 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당연히 또 치료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은 무조건 빨리 오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골든타임이 지나서 나는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빨리 오셔서 필요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응급실 통해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이게 비교적, 많이 일반 이제 비의료인 분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심근경색,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이런 조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가야 되는 거는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뇌졸중 학회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전세적으로 같은 트렌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학회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빨리 가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네, 저는 학회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어쨌든 가능한 빨리 119로 불러서 가야 된다.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경동맥 협착이 30% 정도면 시술이 필요한 건가요? 그냥 해주는 곳을 가야 할지. 이건 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거 30%면은, 당연히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매끈한 이제 경우. 근데 어쨌든 30%면은 일반적으로 시술을 당연히 하진 않습니다.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다른 원인이 있다거나 반대쪽이 막혀 있다, 등등, 그런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0%면 너무 좀 이제 경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술을 이제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경동맥 협착이 있다라고 해서 다들 외래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 어떤 약 먹어야 되냐, 아니면 이거 경동맥을 늘려주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무증상인 경우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 나눠서 얼마 정도 협착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시술을 할지 치료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무 좁아져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70% 이상 좁아져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시술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과잉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생활습관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경동맥 협착이 30%인 경우도 시술했던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우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이제 경동맥 협착이라고 하는 이제 좁아지는 건 제일 많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경화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흔한 경우인데, 그 외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그냥 그 혈관이 좁아지게 생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한글로 뭔지 제가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혈류가 이렇게 잘 안 돌고 와류가 생기는 그렇게 생긴 어떤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뇌경색이 그 혈관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와류가 피가 이제 잘 안 도는 부분이 고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피가 고이면서 거기 피떡이 생겨서 이제 날아가서 뇌경색을 크게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좁아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텐트로 그 혈관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부분을 그 와류가 생기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짓눌러서 없애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 근데 되게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그렇죠?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드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저 정도면은 시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생활습관 관리나 아니면 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을 또 볼까요? 하나 정도만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로 한번 올라가 주시면 깨알 질문 빨리 하나 그 뭘 해드릴까요? 이지빈님 뇌전증 있으면 뇌졸중 나올 확률이 높나요? 그리고 가바펜틴 하루에 3회 2번씩 먹는데 졸릴까요? 이제 이제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뇌졸중이 있으면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 제가 퍼센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 꽤 많은 경우가 뇌졸중 이후에 뇌전증이 생깁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게 그 뇌에서 이제 어떤 이상한 신호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졸중이 생기면 그 뇌가 일부가 이제 고장 나면서 그 고장난 뇌세포 그 뇌병변 부위에서 이상 신호가 막 나오면서 이제 저런 발작을 하고 우리가 뭐 경기 옛날 말로 뭐 간질 이제 뇌전증 진단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있는 경우는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없는 경우도 많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왜냐하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뇌 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이제 뇌 구조가 있었는데 구조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뇌는 사실 정기적 신호로 다 되어 있어서 일정한 구조에서 일정하게 이제 정기적 신호가 나오다가 구조가 변하게 되니까 신호가 꼬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뇌파를 찍어보면 전기적 신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파 자체가 변화가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뇌전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서 뇌졸중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바펜틴을 하루 3회 2번씩 먹는데 졸릴까요? 이거는 뭐 충분히 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자체가 네네. 원래 뭐 졸리는 게 잘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 뭐 용량을 줄여보거나 뭐 약을 바꿔보는 경우도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처방을 받으신 곳에 가셔서 가바펜틴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 테니 그 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용량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횟수를 변경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약을 변경하는 것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서 혼자서 뭐 약을 아예 안 드신다거나 그럴 때 뇌졸중 이후에 뇌전증이 발생해서 약을 드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방받으신 곳으로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서는 약을 변경하시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 더 받아볼게요. 힘 빠지는 느낌이 있다가 금방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될까요? 정답은 네, 뭐 당연합니다. 이게 저게 이제 힘 빠진 느낌이 있다가 좋아졌다.
물론 이제 힘 빠진다고 하는 게 이제 뭐 한쪽이냐 아니면은 뭐 몸 전체가 힘이 좀 빠진다 이런 증상이냐에 따른데 어쨌든 편측이 중요하죠. 한쪽 갑자기 팔다리가 힘이 빠졌다 아니면 한쪽 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쪽 다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물론 이제 작은 뇌경색이 올 뻔한 이런 경우도 물론 대부분입니다만은 혈관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 뇌혈관이 아주 불안정하고 이게 막힐락말락 하면은 이게 힘이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가서 혈관 상태도 확인을 하고 당연히 먼저 뇌졸중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지만 혈관 상태를 꼭 보고 뭐 빠른 처치를 이제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일괄성 허혈 발작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미니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졌으니까 또 괜찮아졌겠지 그렇지 않고 미니뇌졸중을 한번 이제 증상 있으시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검사랑 그 다음에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강의는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 경동맥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80%의 혈류가 목을 통해서 양쪽 목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경동맥이 협착되어 있다, 좁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시술이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식이 습관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검진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마무리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기 간곡히 요청하시는 분이. 그래요? 누가 간곡히? 뭐 간단한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이고 스타틴 복용이 되든지 내과 선생님이 권하셨는데 영양제 같이 먹는다는 분도 있고 건강보험도 되고 초음파 찍고 시작하겠다. 근육이 녹거나 피곤해지나 부작용도 있다. 이제 먹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먹어도 이제 너무 많이 쓰긴 해요. 아주 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돼서 이제 아주 많이 흔하게 쓰긴 하는데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어야 되는 경우는 먹는 게 맞아요. 지침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경우는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세계 뇌졸중의 날 특집으로 2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봤고 뒤에 시간에도 같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거라서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